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인 무잔이 서로 영원히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8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서로 몸이 뒤바뀐 무잔이 탄지로를 만나게 되고 상현들이 무잔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고하라니 보고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상현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탄지로가 자꾸 자신의 몸을 깔짝깔짝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건 내 몸이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무자는 곧바로 촉수들을 끄집어낸 후 교코에게 날렸고 교코는 다른 항아를 피신해 그 공격을 피하려고 했지만 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교코의 구수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미리 피신할 항아리에까지 촉수를 알려 교코를 꿰뚫어버렸습니다. 예전부터 무자는 혼자 무한성에서 심심할 때마다 다른 혈기들이 어떻게 인간들과 싸우는지 기억을 읽어 영화처럼 감상했기에 교코가 하는 혈기술을 전부 알고 있었죠. 교코는 그대로 무자의 촉수에 몸이 붕괴되어갔고 한탱구는 조약코텐을 꺼내 공격을 했지만 무자의 몸은 재생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상태. 그 공격들을 맞아봤자 곧바로 재생하며 멀리 촉수를 분열시켜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전부 뒤졌습니다. 숨어있던 한탱구는 무자의 촉수가 꿈틀꿈틀 기어와 자신을 발견하자 놀라며 그 촉수를 마구 밟아버렸는데 그때 무자니 순식간에 한탱구의 앞가에 다가와 겨우 숨은 곳이 여기냐? 직접 싸우지도 못한 녀석이 반란이라 크크 뭐 이 녀석을 선동한 녀석이 따로 있겠지만 말이야 라고 하며 한탱구의 본체도 촉수로 깨뜨린 뒤 본인에게 흡수시켜버렸죠. 이제 남은 것은 상현이 도마와 상현이 코코시고 무자는 도마에게 네 녀석이지 이 녀석들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주도한 녀석이 라고 물었고 도마는 씩 웃으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신의 밑에 있는 건 좀 따분해졌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네 녀석 확실히 다른 혈기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압도적인 미친 녀석이란 거 알았지. 이 녀석을 볼 때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았다 라고 했죠. 도마는 하는 행동은 그리 멍청하더니 감은 좀 좋았나봐? 라고 하며 절부채를 펼쳤고 무자는 내가 멍청한 게 아니고 탄지로 녀석이 멍청한 짓을 한 거였다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도마는 탄지로? 무슨 말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개멍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당신이라면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남았을걸? 이라고 했죠. 무자는 그의 열이 받아 세계 정복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라며 촉수를 뻗었고 흥분한 나머지 촉수의 움직임이 너무나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촉수들 여유롭게 전부피하며 철부채로 베어버렸고 그 틈을 타 코쿠시와 뛰어와 달의 호흡으로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죠. 무장과 탄지로는 동시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코쿠시의 공격력은 다른 혈기들과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잠자코 있던 탄지로는 무잔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지금 당신이 흥분한 바람에 저들에게 움직임이 전부 읽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무잔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며 다시 코쿠시와 도마에게 공격을 날렸는데 도마는 얼음 혈기술로 몇 겹의 방어벽을 만들어 그 공격들을 막아냈고 얼음창을 소환해 무장에게 날렸습니다. 그리고 코쿠시보는 눈에 뻔히 보이는 무장의 촉수 공격을 내비치는 세계로 간파한 후 베어버렸고 원거리로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려 또다시 무장의 몸을 공격했죠. 무자는 지금껏 검사들과 싸울 때 방어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방어 기술에는 아주 취약했고 곧이 곧대로 도마 코쿠시의 공격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은 무장과 탄지로에게 함께 전해졌고 아무리 신체력 자체는 자신들이 우월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전투력에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죠. 코쿠시오는 무장, 넌 자신이 최강이라는 생각에 빠져 수련을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나는 강한 몸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검투를 달려왔지.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다. 너는 수련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그 말에 울컥하게 되었는데 내가 탄지로의 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그 호흡이라는 걸 배운지 알기나 해? 내가 수련하지 않았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부들거렸고 그러고 보니까 호흡? 전집중 호흡을 배웠었지나 라고 하며 그때의 감각을 되살려 호흡을 써왔죠. 그때 도마는 어딜 한눈 파느냐며 얼음 혈기술을 날렸는데 무자는 그대로 그 얼음들을 요리조리 피해버렸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자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 일륜도 라고 하며 촉수를 뻗어
쓰러져 있는 탄지로의 허리춤에 있는 일륜도를 가져왔고 도마가 갑자기 귀할 때 검사처럼 검이라도 휘둘러 볼 참인가? 라며 비웃었죠. 그때 코코시보는 도마에게 조심해라 도마 라고 외쳤고 그 순간 무장이 뛰어와 해외호흡을 시연해 도마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이게 무슨? 이라며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고 겨우 뒷걸음질 치며 몸을 다시 재생시켰죠. 코코시보는 무장 네가 어떻게 그 검술을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놀랐고 무장은 자신이 쓴 이 검술이 예전 자신을 갈갈이 베어버렸던 요리치의 검술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원래 탄지로의 몸으로는 해외호흡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이기만 했지 제대로 된 검술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체력 소모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방금 일륜도를 쥐는 순간 탄지로의 영혼 속에 있던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이 스며들어왔고 탄지로의 몸으로는 과부하가 걸려 쓰지 못하는 동작들이 압도적인 신체력을 가지고 있는 무장의 몸으로 하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마는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라고 하며 수백 개의 얼음창을 만들어 무장에게 날렸고 코코시보 역시 달의호흡 참격 수십 개를 무장에게 날렸죠. 그러자 무장은 촉수를 뻗어 그 공격들을 방어함과 동시에 해외호흡으로 뛰어가 도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이게 무슨 어떻게 검술과 촉수 방어를 동시에? 라며 경악했는데 무장 속에 있던 탄지로는 내가 당신의 몸으로 히노카미 카와를 쓸 테니 당신은 촉수를 조종해 방어하라고 했고 무장은 그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 내가 먼저 생각한 거라고 라고 하며 각자 파트를 나눠서 몸을 조정했던 거였죠. 도마는 무장 이런 힘을 여태껏 숨기고 있었다니 당신 검술은 도대체 언제 배워놓은 거야? 당신을 얕보고 있었군. 당신은 대단해 라고 하며 소멸했습니다. 코코시보는 그 검술은 요리치 검술 요리치 정도의 숙련도는 없어 보이지만 무장의 몸 자체는 인간인 요리치보다도 강하기에 코코시보는 섬뜩함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무장을 이기는 순간 자신은 요리치까지 넘어서게 되는 것이만큼 자신의 모든 귀기를 폭발시키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달의 호흡에 위축되며 저 혈기 검술은 엄청나네 라고 하자 무장이 야 쫄지마 어차피 저 녀석 검에 맞아도 우린 안 죽어 라고 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그 대신 엄청나게 아프잖아 안 맞을 생각부터 해야지 라고 하며 해외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무장과 코코시보가 검술로 부딪히게 되었고 탄지로가 살짝 밀리는 것 같을 때마다 무장의 촉수를 뻗어 코코시보의 몸을 공격해 빈틈을 만들었죠. 코코시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격대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웠고 탄지로 역시 해외호흡에 점점 익숙해지자 더욱 자신감 있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코코시보는 몸 곳곳에 무장의 촉수를 맞게 되었는데 무장은 촉수의 끝에 동능력을 넣어 코코시보의 재생력을 늦췄고 코코시보는 점점 무장과 탄지로의 공격에 무너져갔죠. 코코시보는 무장의 모습에서 아까부터 보이는 이질적인 영혼에 저 자식은 내랑 심장도 여러 개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2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건가? 완전 괴물 같은 자식이군 이라고 하며 괴물은 괴물로 상대해야 하는 거라며 코코시보가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끌어내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멍청한 자식 내가 괴물에서 강한 게 아니고 나는 함께 싸고 있기에 강해진 거다. 나 혼자서 네 녀석과 싸웠다면 내가 졌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왜 지금껏 인간보다 강한 혈기들이 비할대 검사들에게 당했는지를 깨달았다. 동료와 협동하며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버렸단 말이지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가 해외호흡과 촉수 공격으로 코코시보의 목을 베어버렸고 코코시보는 동료? 오랜만에 듣는 단어로군 이라고 하며 언젠가 요리치와 함께 서로에게 등을 맡기고 혈기들과 싸웠던 기억 그때 정말 그 누구에게도 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기분이 새삼스레 떠오르며 몸이 소멸하게 되었죠. 탄주라 무자는 좋았어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며 영혼끼리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타마요가 무장에게 어떤 주사를 꽂았습니다.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내가 녹은 건 인간이 되느냐 당신은 이제 끝이라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무자의 몸에서 튕겨나가 버렸고 탄지로의 원래의 몸으로 돌아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인간으로 돌아와 있는 레이코가 뛰어와 탄지로를 안아줬고 그 둘은 눈물의 제의를 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훈훈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던 무자는 타마요는 무자는 이 녀석이 인간이 된 약을 맞아 이제 혈기의 힘을 잃을 텐데 왜 절망하지 않는 거지? 라며 의아했습니다. 무자는 그래 예전에 나였다면 혈기의 힘을 잃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것처럼 절규했겠지. 하지만 탄지로의 몸으로 지난 몇 개월을 살아가면서 혈기로 천년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 많은 감동과 행복을 느꼈던 것 같다. 인간이 되어보니 혈기로 살아가는 것은 공허함 그 자체였던 걸 알게 되었고 이대로 인간이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해. 인간은 분명 혈기들보다 약하고 오래 살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인간의 목숨을 값지게 쓸 수 있지. 항상 겁먹은 상태로 질질 짜기만 하는 녀석이 친구가 위기 상황이 되면 그 공포를 무릅쓰고 달려나온 녀석도 있었고, 서로 좋아하면서 눈치만 보느라 마음을 고백 못하는 녀석도 있었고, 자신도 약한 주제에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멋진 녀석도 있었지. 그리고 3명의 아내에게 사랑받으며 자신 또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주려고 하는 부러운 녀석도 있었어. 이게 모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나약한 감정들에게서 나온 것들. 나는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인간이 되어 그동안 못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얻을 거야. 내 수명이 100년도 채 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인간으로 즐겁게 살아주겠어 라고 했죠. 트위터로는 무자를 보며 어떤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무자는 단지로 고마웠다, 네 녀석이 날 철들게 만들어줬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된 무자는 네이코에게 인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떠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귀할대에 돌아가 혈기들이 모두 퇴치되었음을 알리게 되었죠. 무자는 새롭게 시작된 인생, 무엇부터 해볼까, 친구부터 찾아볼까, 연인부터 찾아볼까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푸욱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등 쪽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유시로가 있었고, 네가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네 녀석이 지은 죄가 사라질 것 같으냐?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너에게 죽어간 무고한 사람들도 모두 더 살고 싶었고 더 행복을 느끼고 싶었을 거야. 피해자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왔는데 가해자인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다니면 안 되지?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칼로 무자를 찔렀고, 무자는 젠장 타마요가 시키더냐? 라고 물었죠. 그때 저벅저벅 타마요가 걸어왔고, 당신이 더 절망한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라고 웃으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꽤나 긴 장편이었던 이번 시나리오가 끝이 났네요. 무장과 탄지로가 합동해서 싸우는 신선한 전개를 해봤고, 무장이 철이 들게 했지만 역시 무장에게 해피엔딩을 주는 건 정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말로 끝을 맺었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